58세 김상호가 5천만 원을 들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열었습니다. 첫 달 순수익 150만 원을 보며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가족들 앞에서 매장을 접겠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 실패와 재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김상호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노후 준비는 충분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아침 식사 후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11시에 집으로 돌아와 점심까지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런 일상이 3년째 반복됐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일했어요. 이제 좀 쉬세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지만 상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고 성과를 내면 인정받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도 뭔가 다시 해내고 싶어. 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호는 우연히 만난 후배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무인 매장 장사가 괜찮다던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을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무인 매장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들고 관리도 간단하대요. 상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초기 투자금 4천만 원, 월 순수익 평균 150만 원이라는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상호는 실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자리한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냉동고 4대가 나란히 놓여 있고 셀프 계산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매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능숙하게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스스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10분 만에 15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거다. 상호는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해볼까 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해요? 아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쯤은 해보고 싶어요.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편하게 사시면 안 되나요? 괜히 리스크를 왜 져요? 하지만 상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5천만 원을 투자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은 아파트 단지와 학원가 사이 골목에 자리 잡았습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오가며 들르기 좋은 위치였죠. 오픈 첫 달 상호는 매일 매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침에 상품을 보충하고 저녁에 매출을 정산하는 일이 그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 150만 원, 전기세 50만 원, 상품원가 250만 원을 제외하니 순수익이 150만 원 남았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자금 계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직접 장사해도 잘 되는구나. 상호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 반대와는 달리 조금씩 마음을 바꿔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여름이 되자 매출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900만 원까지 치솟았고 순수익은 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상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 그는 확신에 찼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고 어떤 날은 4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전기세와 임대료, 로열티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뚝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순이익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계절 영향일 뿐이야. 봄이 되면 다시 회복할 거야. 상호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은행 때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했는데 너무 성급했나? 겨울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매장에 도착한 상호는 경악했습니다. 냉동고가 완전히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밤새 전원이 나가면서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수리업체에서 온 기사가 말했습니다. 컴프레서가 완전히 나갔네요.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상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0만 원의 수리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무인 매장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매장은 상호의 매장보다 2배나 컸습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수, 과자, 라면까지 파는 종합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새 매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호의 매장 매출은 하루 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젊은 남성이 매장에 침입해 아이스크림과 현금까지 훔쳐갔습니다. CCTV에 얼굴이 선명히 찍혔지만 경찰은 쉽게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30만 원 정도였지만 상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접는 게 어떨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상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미 충분히 해보셨잖아요. 더 이상 손해보실 필요 없어요.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무리하세요? 가족들과의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상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매장을 지키며 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말하는 게 맞을까? 정말 그만둬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상호는 인근의 다른 무인 매장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매장은 아이스크림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음료수, 즉석 디저트, 간식거리까지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는 상품들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은행원식 계산만 했지 장사꾼의 감각은 없었구나. 상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계절에 맞는 상품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장사를 배워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도 만들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상품들도 들여놓았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호빵과 음료수를 추가했습니다. 봄에는 새 학기를 맞아 문구류와 간단한 장난감도 진열했습니다. 할인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월 매출은 250만 원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임대료와 운영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상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느낌이야. 상호는 비로소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며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사였습니다.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정말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구나. 결국 사람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거야. 상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도 조금씩 그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돈이 아니라 당신이 웃는 게 좋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상호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 대단하세요. 1년이 지난 후 상호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봤습니다. 무인 매장은 생각만큼 쉬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방치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고 경쟁도 치열하며 보안 문제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호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매장에 출근합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가꿔가는 보람입니다. 누구나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배움과 변화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다면 인생의 후반에도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는 오늘도 작은 매장에서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